여당의 정권 수호론, 네, 야당의 정권 심판론.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결국 국민의 민심은 중간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확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쪽도 100은 못 주겠고 이쪽도 100은 못 주겠다. 둘 다 좀 잘해봐라. 예, 옐로우 카드를 양쪽에 내민 셈이죠.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여야의 평가는 어떨까요? 양당의 선거 결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장윤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에서 참 굉장히 어렵다 했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예상보다는 선전을 한 건가요? 선전, 글쎄요, 이제 광역단체장 중에.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뤘던 이제 인천시장하고 제주도지사를 되찾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뭐 숫자로 보면 과반가에 가까운 민주당보다도 많이 이제 당선을 시켰거든요. 예. 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숫자로는 이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이긴 선거가 아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초강력 경고 주사를 국민들로부터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강력 경고 주사. 예. 17곳 중에 그래도 8곳 광역단체장은 가져갔는데도. 예, 그런데 사실 정권 지금 초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도 이 높은 시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야당도 아신 대로 국민의 신뢰를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았던 상황이 계속 지속됐던. 그런데 그런 선거 분위기를 우리가 이어가지 못했고, 물론 그 사이에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제 정부나 또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론이 이제 강하게 부상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힘들게 이제 치른 선거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 비춰 보면 최악은 면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분발하지 않으면 이 새누리당이 견뎌낼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와 인천에서 뭐 굉장히 어렵게지만 어쨌든 승리 거둔 거는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귀한 승리일 거예요. 그렇기는 합니다. 반면에 충청의 4곳을 다 내줬습니다. 그럼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로서는 초강력 주사 경고 주사를 맞았다. 뭐 아직 대선은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충청의 민심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뼈가 아프기 그지없죠. 여기가 사실은 항상 캐스팅 보트를 쥐는 곳 아닙니까? 그럼요. 충청이. 근데 4곳이 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갔다는. 그래서 뭐 정치평론가들은 그 대선은 충청 민심에 따라갔다 하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숫자 또 인천, 제주를 얻은 것에 불구하고 매우 아프게 생각하는 선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죠. 초강력 경고주사란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데 새누리당이 선거운동 당시에 국민들한테 한 번만 더 도와달라 읍소하는 선거운동 하셨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국가 개조 잘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럼 해야죠.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구석구석 이거 개조하지 않고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참패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렇게 8곳을 승리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는 가져갔기 때문에 혹시 개조 작업, 국가 개조 작업이 좀 느슨해지는 건 아니냐? 개각이 느슨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개조론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5년 임기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너희들 엄청난 경고를 주면서 그러나 또 뒷받침은 해주겠다. 너희들이 진실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은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그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청와대가 개각 작업을 본격화할 텐데. 하겠죠. 김기춘 비서실장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개각도 이제 총리를 비롯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면적인 또 사실 총리가 바뀐다는 것은 전면 개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안보실장, 국정원장 전격적인 그 경질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개각을 마치게 되면 역시 청와대도 전면적인 아마 개편 샤플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좀 돌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전면 개각,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최측근까지도 개각하는, 경질하는 이 정도, 사퇴하는 이 정도 수순까지의 변화가 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마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혹시 요청도 하세요? 뭐 요청은 저희들 당 지도부가 아마 소통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고 7월 재보선이 또 7월에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사이즈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 또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였지만은 또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제 10석이 넘는 이제 중앙정치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아마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너희들 제대로 할 것이냐? 이제 한 2달도 못 되는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집권당과 정권이 확실한 반듯한 자세를 보인다면 조금 더 지지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권 초기의 정권을 지나치게 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가 반듯하지 않는다면 뭐 가차 없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지금 어떤 청취자 한 분이 점수를 매긴다면 그럼 50점을 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점 됩니까? 점수 매기가 어렵죠. 저는 50점이 안 된다고 보세요. 가집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장윤석 비대위원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선대위원장으로 뛰셨던 분 정동영 상임고문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 선대위원장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예상한 대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대 이상인가요? 이한가요? 좀 아쉽죠. 여당에는 경고, 야당에는 분발, 절반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신문 제목인 것 같은데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앞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초강력 경고 주사를 맞은 것 같다 하셨거든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쨌든 대한민국 방향을 바꾸라는 민심은 표출됐는데 이게 완벽한 심판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요. 절반의 심판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절반의 심판. 사실은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서는 이겼습니다만 경기와 인천에서 패배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 지역이 경기 안산이라는 걸 생각할 때 경기와 인천에서의 패배는 결국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이 통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화가 잠시 제가 지금 KTX를 타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이동 중이시군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겠네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 민심의 척도는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서울에서 이 정권에 대한 또 세월호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경기 인천에서 아깝게 석패함으로써 또 그러나 여당에도 박근혜 대통령에도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이제 여당 후보가 개혁 이미지를 선점한 것 이런 것이 좀 우리로서는 뼈아픈 부분이고 남경필 당선자가 개혁의 이미지를 선점했었다. 거꾸로 된 거죠. 되게 여당이 안정감을 강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안정감 있는 후보를 내세웠고 김진표 후보
개혁을 내세운 뭐 이런 것들이 후보 경쟁력 차원과 이제 구도 차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요. 예, 그런 아쉬움. 어떤 승리 하나 뭐 귀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 싶은 당선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꼽으세요? 이번 선거에 제일 귀한 부분은 진보 교육감의 약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군데에서 결국 세월호 사태가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었는데 이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또 30, 40대 이른바 분노한 엄마들 앵그리맘들 예. 표심이 그러니까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교육감보다는 예.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 4년 동안 그 김상곤 교육감을 포함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준 성과, 예. 혁신학교, 인권조례, 또 무상급식 같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보 교육감 시대를 활짝 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당을 걸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당 그런 건 없지만 진보 교육감이 17곳 중에 13곳에서 승리하는 이 약진을 보인 것은 뭐 진보 진영으로서는 야당 진영으로서는 그 자체로도 귀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요구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다면 진보 교육감의 그런 약진이 가장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 선거는 아무래도 후보 개인 경쟁력과 이제 그 구도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심판의 의미가 좀 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가장 시끌시끌했던 곳은 광주입니다. 야권에서 가장 시끌시끌했던 곳. 당이 윤정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강훈태, 이용섭 이 후보들이 탈당을 하기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결국은 윤정현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동안 광주에 10번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10번 갔는데 처음에 전략 공천 이제 역풍이 있었을 때 내려갈 때는 계란 세례 받을 거다. 왜 내려오느냐 이런 반발도 썼어요. 그런데 엊그제 마지막 요새 그 윤정현 후보랑 같이 차를 돌고 이제 그 골목을 도는데 그 뜨거운 민심이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그 민심이 광주의 소망은 역시 정권 교체거든요. 근본적으로 세월호 사태에서 표출되는 그 분노를 광주 시민들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소속 시장으로는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윤정현 후보가 살아온 그 깨끗한 시민운동가로서의 삶과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고 동시에 역시 광주는 정권 심판을 넘어서 정권 교체로까지 대선까지 바라봤다. 광주는. 정권 교체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선택이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시장 후보에 대한 압승을 안겨준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태가 좀 고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들께 양해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KTX 타고? 네. 아침에 박용성 선사님이라고 33인 독립운동 중에 한 분 150주년 탄생 행사가 거기 행사 광주 중림정사에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좀 바쁘신 와중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당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